북러 군사협력 조약이 복원되며 북한 군들이 실제 우크라이나전에 참전할 지를 두고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최근 북한 군인들의 생활이 다시 조명을 받고 있는데요. 탈북자들을 통해 들려오는 소식을 들으면 북한 군인들의 근무 환경이 매우 열악하다고 알려집니다. 여러 통로를 통해 공개되고 있는 북한군의 막사를 보면 고구려 시절을 방불케 위병소에 창 들고 서 있어야 될 것 같은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실제로도 북한군 막사는 대부분 저런 모습이고, 선전에 나오는 특수부대나 전방 일부 부대의 막사의 경우에나 그나마 한국군 90년대 이전 막사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북한군의 영내 생활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좀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북한군의 생활관의 경우 침대가 기본 세팅인데, 이는 소련군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다만 북한군의 침대형 생활관은 사실상 한국군의 침상과 별반 다를 바가 없고, 규격 역시 1인당 90cm의 너비를 차지하는 것이 규정화되어 있습니다. 한국 기준으로 싱글 규격의 침대 너비가 100cm임을 감안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군은 생활관에 관물대가 있는 경우는 거의 없고, 위 사진처럼 침대 하단의 작은 수납 공간에 다 들어가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개인위생의 경우 우선 북한군은 병영 내 목욕탕이 없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또한 목욕탕이 있다고 해도 물탱크, 수도관 등 기반 시설이 없어서 외부에서 물을 길어와야 되는 경우가 많아 개인위생이 잘 보장되지 않는데요. 위 사진처럼 대부분의 부대들은 부대 인근 하천 또는 호수 등을 이용해 샤워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와 같이 선전 영상에 나오는 매우 잘 되어 있는 A급 부대조차 목욕탕에 이빨 닦는 방법과 칫솔 소독 방법이 대놓고 적혀져 있습니다. 빨래 역시 북한 군부대 막사에 세탁기, 건조기가 있을 리 만무하므로 저렇게 하천에서 목욕을 할 때 빨래를 같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북한군은 규정상 초도 2벌의 전투복과 이후 3년당 1벌의 피복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실은 이게 안되고 초도보급품도 자대 선임들에게 빼앗기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애초에 장마당에서 싸제 규정군복을 사입는 경우가 아니면 전투복이 1벌뿐이라 옷을 입은 채로 그대로 목욕을 하고 햇빛에 자연 건조시키는 경우도 많습니다. 만약 영내에서 사용할 식수나 생활용수가 필요한 경우 부대 외부에 이런 식으로 물찌개를 들고 가서 길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북한에는 일단 일반적으로 취사병이 없습니다. 다만 규정상으로 위와 같이 전투복 위에 위생가운을 입고 당일 식사당번이 된 인원들이 자체적으로 음식을 조리하여 분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위와 같은 잘 차려진 취사장과 노르마 즉 영양표에 맞는 일종 보급품을 부식차로 보급받아서 규정에 맞는 피복을 입고 조리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 현실은 대략 이런 모습으로 조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일종 창고 또는 취사장 창고 냉동고의 경우 역시나 위 선전 영상과 같이 규정상으로는 전시 및 평시용 식량물자들을 보관해야 하나 마찬가지로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북한군 99%의 부대들에서는 취사용 대형 냉동고나 냉장고 등의 시설이 열악하므로 단지 서늘한 곳에 장기 보관이 가능한 알곡, 말린 남새 채소, 장류, 건어물만 장기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정은은 아스테이지로 되도 않는 꾸밈을 해놓은 쌍팔년도 간부식당처럼 생긴 곳에서 양념탄 소금국으로 밥을 먹는 걸 특식이랍시고 자랑스럽게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우리 입장에서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들이 저쪽에서는 상상도 못할 호사거나 흔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북한은 참고로 식판을 쓰지 않으므로 개개인당 샐러드를 보울 만한 스테인리스 그릇 한두 개와 공용 반찬 그릇을 이용해 밥을 먹습니다. 북한군의 운전병들은 대부분 운전면허는 고사하고 사회에서 차를 운전하거나 타봤거나 심지어 움직이는 걸 보는 경우도 흔치 않으므로 위와 같이 수송부에 사람을 태울 수 있는 차, 없는 차를 띄운 공문이 붙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대대급 수송부를 하는 곳에서도 한국군보다 차량의 대수와 가동률은 훨씬 적고 떨어져 진짜 대대장이 타는 지프에 두 돈 반 몇 대가 끝인 경우가 많습니다. 차량의 수는 적은데 오히려 운전병들의 지식과 전문성은 떨어지고 수리 부속과 정비는 더 안 돼서 한국군에서 운전병 10명도 안 되는 인원과 수송관이 수십 대의 차를 알아서 잘 관리하는 것에 비해 훨씬 저열하고 비전문적으로 관리됩니다. 대표적인 게 위의 사진인데요. 대대장 지휘차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중국제 지프 즉 1호차 운전병인 상급병사 병장의 모습이 보입니다. 근데 잘 보면 휠 얼라이가 조정이 안 되어 있어서 왼쪽 타이어만 비정상적으로 편마모가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한국군과 거의 비슷하게 운영됩니다. 당직 근무자의 경우 위 사진의 오른쪽 하사처럼 중대직일, 즉 중대당직 단위로 당직 근무가 매일 편성됩니다. 다만 한국군과 다른 점은 어차피 직위를 서던 안 서던 퇴근은 못한다는 점입니다. 북한군은 의무복무가 10년이므로 대부분 상사계급을 달고 전역을 하는데, 초기 복무사관을 제외하고는 부사관들은 심지어 사관장도 영내 생활을 합니다. 경계근무자의 경우 위 사진과 같이 국경지대나 전현지대 초소는 그나마 돌담을 쌓아 다층 구조로 만든 번듯한 초소에서 근무를 하지만, 내륙의 부대들은 거의 무조건 초소를 만들 자재와 장비가 전무해 위와 같이 간이 초소를 만들어서 근무를 서거나 혹은 아예 이렇게 운막 형태로 비바람과 추위만 피할 수 있도록 나무와 건초로 지은 초소에서 근무를 서기도 합니다.
위 여군이 근무를 태만하는 이유는 저렇게 해도 짬이 있으면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어차피 아무도 신경을 안 쓰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리고 북한군 내륙부대는 심지어 부대와 외부를 분리하는 담벼락 또는 철책이 없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래서 앞서 언급한 경우와 같은 말도 안 되는 초소근무라던가 혹은 몰래 영해로 나가서 놀다 오는 행태가 가능한 것입니다. 위와 같이 국경지역도 물자가 부족해서 정석적인 철책이 아니라 유자철 조망을 여러 번 이어서 단순히 군사시설과 외부를 분리하는 표시 정도로만 만드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위병소 역시 여기가 정문이고 여기로는 차가 갈 수 있게 길을 닦아놨습니다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북한군도 우리처럼 작업을 하고 작게에 맞는 주둔지공사, 진지공사 등을 수행합니다. 다만 북한군은 여기서 한 발 더 나가는데 바로 사업체에 대한 운영입니다. 해안가 인근에 주둔한 육군 경계부대, 핵 강한방어부대나 선방어부대의 경우 자체적으로 수산사업소를 운영하여 어로전투라고 해서 당에서 군에 지시한 할당량만큼 물고기를 잡아 납품 또는 자체 조달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위 사진 역시 모 대대의 수산사업소의 실적이 우수해서 김정은이 포상으로 북한 기준으로 최신형 어선을 선물로 주고 노고를 취하는 선전장면입니다. 우리의 대민지원 차원과 다르게 북한은 진심으로 영농 및 목축 활동을 연간 예정사항에 고정적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1년 부대 연간 계획에 전후반기 각 3개월 총 6개월을 영농활동에 고정적으로 편성하였으며 위 사진은 모내기 전투로 말 그대로 전반기 봄에 모내기 할 때이며 가을에 수확을 할 때는 가을거디 전투 또는 알곡 전투, 나달 전투 등으로 불리우는 걸 수행하게 됩니다. 물론 북한군 당에서 지시한 게 아니더라도 자체적으로 조달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부대 영내에 자체적으로 떼기밭이나 목축용 케이지에서 토끼, 닭, 염소, 오리 등을 기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진급 규정은 우리가 봤을 때 매우 비상식적으로 운영됩니다. 실질적으로 제대로 된 진급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인데요. 지휘관에게 기여도가 높은 장병, 즉 달러와 선물을 많이 주고 부대 살림에 이바지 가능한 사람, 당성이 높고 정신무장이 투철한 장병, 즉 딸랑이들 위주로 태양절, 김일성 생일, 당창건 기념일 10월 10일 등에 일괄적으로 진급 명령을 내리는 방식입니다. 즉 부사관이고 아니든 진을 달지도 않고 당일 진급됩니다. 그래서 역설적이게도 위와 같이 말도 안 되는 나이대에 말도 안 되는 계급을 가진 군인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북한은 역설적으로 10년차 이상의 숙련된 자원이 대거 군에서 이탈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 초기 복무사관이라는 장기 복무 제도를 통해 해결하려고 시도하는데, 이 경우 특수병과나 기술병종에서 한국군으로 치면 전투원, 정비요원, 행정요원, 준위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들은 장기 복무인 만큼 특권이 주어지는데 그 특권을 보면 영해 사택거주 가능, 결혼 가능, 장교와 동일한 고급 피복 제공, 계급장 색깔을 반전시켜서 의무 복무자들과 차별화 등 대충 북한 기준으로 매우 좋은 특권이 주어지게 됩니다. 북한군에서 정확히 급료가 얼마로 배정되어 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확실한 건 급료라는 게 의미 없는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탈북자들 증언에 의하면 10년 군복무하고 나와서 모았던 돈을 장마당에서 쌀을 몇 번 사니 다 떨어져 허탈했다는 말을 전한 바 있습니다. 왜냐면 급료를 북한 화폐로 주는데 어차피 복무하면서 밖에 잘 나가지도 못하니까 지휘관이나 사관장이 모아놨다가 저녁 때 한 번에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액수 자체가 짜다 보니 착복하거나 급료가 애초에 안 나와서 모으지도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급료가 짠 거보다 더 심한 건 화폐 가치인데 남들은 100년에 한 번 할까 말까한 화폐 개혁을 북한은 60년도 안 돼서 5번이나 했기 때문입니다. 화폐 가치가 박살나서 국경지대는 위안화, 내륙은 달러화를 더 선호하므로 애초에 휴지 조각인 북한 돈을 안 그래도 짠 군인 월급으로 모으더라도 장마당 가서 쌀 몇 번 사면 다 떨어지는 게 정상입니다. 이러한 열악한 환경 때문에 최근 북한의 붕괴 시나리오가 계속 등장하는 이유입니다. 이상 시온TV였습니다.